안녕하세요. 제제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남아공 정전이 심각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먼저 시청해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남은 과자 2개 요거 리뷰하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스프링 어니언은 치즈 플레이버니까 쪽파와 치즈 맛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저는 남아공 와서는 쪽파는 구하기가 쉽더라고요. 로컬마트에도 항상 쪽파나 믹은 있는데 오히려 대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쪽파 맛의 감자칩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리뷰했던 이 감자칩보다 시즈닝이 많이 붙어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 맛이 나고요. 정말 쪽파 같은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약간 향긋한 파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맛이 강하지는 않아요. 짠맛도 강하지 않고 향도 사실은 굉장히 그냥 고소한 감자칩 향만 나는데 근데 그냥 첫맛 자체가 약간 풀맛 같은 느낌이 나서 아 이게 쪽파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얘도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 얘는 작은 거를 안 사고 큰 걸 샀는데 그 이유가 저의 최애 레이즈 감자칩 중 하나입니다. 이게 프렌치 갈릭 바게트 플레이버라고 해서 이게 여기 보시면 리미티드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의 1년 동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 리미티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 미리 말씀드리면 되게 맛있습니다. 이게 이미 딱 약간 느낌이 허니버터 같은 버터 향이 처음에 딱 나거든요. 보시면 시즈닝이 이 발사믹 하늘 색깔보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거뭇거뭇한 시즈닝이 묻어 있어요. 먹어볼게요. 이건 정말 저는 제일 강추하는 것 중에 하나고 사실 남아공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인데 허니버터칩스럽지만 허니버터칩의 단맛이 좀 빠진 맛이고요. 정말 마늘빵 맛이 납니다. 향도 바게트 향이 나고 맛도 정말 마늘 바게트 맛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남아공 오시면 요거 레이즈 칩은 꼭 드셔보세요. 버터 향도 굉장히 세고 한국 분들 입맛에 안 맞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좀 많이 먹으면 약간 느끼한 맛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버터 때문에. 그럴 때는 얘를 하나씩 드셔주시면 상큼해서 얘랑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요거 진짜 맛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냥 무난하게는 쪽파도 좀 특이하니까 드셔보실만 하고요. 이 감자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즈는 다 맛있어서 한 번씩 꼭 보이면 특이한 맛들은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 영상에서 남아공 정전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제가 낡은 발전소 탓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렇게 명확한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 아닌가요? 바로 그냥 발전소 새로 짓고 쓸만한 발전소들을 잘 고치면 되는 이 간단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돈 문제겠죠. 남아공 전력회사인 에스콤이 부실 경영이 굉장히 심각한 데다가 부채 또한 엄청나서 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고칠 만한 돈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도 좀 이런 자금과 관련된 부패 의혹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발전소들은 계속 고장이 나고 멈추고 심지어 해가 갈수록 만들어내는 전기도 적어지는데 이걸 해결할 돈이 없으니 스테이지를 올려서 전기 사용을 강제적으로 더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갑자기 블랙아웃이 되어버리는 전기가 완전히 끊겨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테이지 5와 6 경우는 하루에 10시간 정도 끊기고 있는데요. 지금 최악의 상황은 앞으로는 이 최고 단계인 스테이지 7이나 8, 이 정도가 되면 하루에 13시간가량의 전기가 끊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단계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에 절반 가까이 혹은 절반 이상이 전기가 끊기게 되면 생활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이나 나라 전체에 타격이 엄청 크겠죠. 아니 사실 이미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트를 예를 들어보자면 전기 공급이 끊기면 냉장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자재를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냉장고에 음식을 저장해놓고 먹기보단 그때그때 사 먹는 게 훨씬 더 식자재를 신선하게
객관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거고요. 소비가 준 만큼 팔지 못한 재고들 또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가 없겠죠. 다 버려야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싸게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요. 이 외에도 제가 영상에서 단수도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도시 전체에 걸쳐 있는 파이프들이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되면 터지고 고장나고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미리 싹 바꾸거나 고치거나 이런 유지보수 수리가 꼭 필요한데 그만큼 그걸 감당할 만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급하게 고장난 것만 주먹구구식으로 고치거나 바꾸고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쪽 파이프가 노후화돼서 터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주 단수 또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에 필요한 기본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도 없는 이유가 부정부패가 또 워낙 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정치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뭐라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로드쉐딩이 시행되고 있고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어떻게 하루에 13시간씩 전기가 없는데 살아야 하는 것인가? 했을 때는 영상에서 잠깐 랜턴 보여드렸지만 그런 몇 가지 소소한 아이템들과 조금 더 전반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여기 살면서 점점 극복하는 방안들을 발전해오고 업그레이드 해왔는데 그 방법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곧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남아공의 정전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소하게 기록하는 브이로그기는 하지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